반갑습니다. 12월 6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마감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140여 개, 하락 종목 75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250여 개, 하락 종목 1200여 개입니다. 금일 수급을 보시면 양거래소 모두 개인의 순 매수세가 이어졌으며 외인과 기관의 순 매도세가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그 결과 마이너스 1%, 코스닥은 마이너스 1.89%로 약세가 이어졌으며 비차익 순매수가 매수세가 나온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증시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4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와주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4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일 2400포인트를 이탈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지만 좀 더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포인트를 좀 이탈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지만 현재 뭐 상관없다,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거든요. 121선 부근 121선 부근을 단단히 지지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줄 수도 있고, 121선은 부근을 이탈하고 나서 재차 반등이 나오더라도 120을 깨고 약세가 나오더라도 금방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따른 근거로는 일단 올해 내내 주가가 지속적인 약세가 이어졌으며 121선을 강하게 현재 끌어올려준 모습, 이게 어쨌거나 지금 하락장이 시작된 이후로 처음 나온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121선 부근 지지를 받아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금일 아니죠, 이번에 121선을 깨고 61선 깨고 약세가 나왔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쪽으로. 그렇다는 거는 이제 지난 신저점인 2134포인트까지 약세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2134포인트까지 약세가 나와준다. 이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또다시 이제 하락 관점, 그쵸? 그림이 좀 이해 가시나요? 지난 저점을 깨고 또 올라갔다가 또 깨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주가의 움직임은 또다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약세가 나와준다고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주구장창 약세만 나올 순 없어요. 증시가 평생 상승하는 종목이 없듯이 평생 하락만 하는 종목도 없거든요.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상승이 나와줄 수는 없어도 평생 하락 역시도 나와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 금일 2400포인트 이탈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제 차례 주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금일 증시가 조금 밀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겠죠.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 긴축 속도 조절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죠.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에서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좀 대두되면서 당연히 원달러 환율 달러화가 강세가 나와줬고, 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역시 강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라 말씀드렸죠? 환율 차트가 여기서 강세가 나와줄 수도 지속적인 약세가 나와줄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부근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줄 만한 위치다. 환율이 계속해서 약세가 나와주는 것보다는 한 차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위치라고 분명을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이 지금 가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환율만 보셔더라도 계속해서 약세가 나와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쉽지 않아요.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도 이런 식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하락세가 나와도 똑같이 계단식으로 약세가 나와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환율도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라고 했었고, 금일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크게 걱정할 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아쉽게 느껴질만 하는 것은 일단 3거래일 연속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
코스닥 역시 3거래일 연속 기관이 매수세가 약간 있긴 하지만 그게 양이 크지 않고 매수 거의 수급 이탈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양거래소 모두 수급이 좀 긍정적이진 않지만 이 비차익 순매수가 매수세로 전환됐다는 것 자체가 빠른 시일 내에 저점을 잡아갈 확률이 크거든요. 자, 비차익 순매수가 매수세 지난 11월 30일 기억하시나요? MSCI 리밸런싱, 이 리밸런싱 당일에 비차익 순매수가 약 9천억이 들어갔어요. 9천억이 들어온 뒤로 주구장창 지금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금일 오랜만에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국내 증시가 서서히 저점을 잡아가는구나, 저점이 또 저점까지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현재로서는 이 2400포인트가 이탈됐다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방 121선까지 지지를 받아줄 수 있겠네, 설령 120선을 순간적으로 이탈해도 빠르게 회복해 줄 가능성이 더 크겠네,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현재 증시를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현재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속에 어쨌거나 금일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약세가 나와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보시다시피 59,200원으로 6만원을 이탈해준 모습이죠. 삼성전자도 뭐 사방 121선, 사실상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차트가 유사하고 삼성전자가 올라야 뭐 국내 증시가 오른다, 이런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주린이 분들도 알고 계시는 정말 기초적인 사실이잖아요. 증시가 지속적인 약세가 나와주니까 삼성전자 역시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래도 삼성전자도 지금 3거래일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 121선 아직 안 깼거든요. 지켜볼 만한 위치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얘기도 제가 마저 이것까지만 해드리면은 그 2차전지 관련주의 전반적인 조정이 이어졌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은 2차전지 관련주의 조정이 좀 나왔을 때도 혼자 강세가 좀 강하게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른 금일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이런 종목들 늘 같죠. 괜히 이런 계속해서 상승 추세 관점인 종목은 5일 평균선을 이탈하면은 매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요. LG 엔솔도 말씀드렸고, 저번에 현대건설 기계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5일 평균선을 깨고 이탈을 하면은 일단 매도를 해라. 그래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면 그때 매수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매도의 거의 고점이잖아요. 그쵸? 이때 매도, 5일 평균선 깰 때 매도를 하면은 완전 머리에선 못 팔아도 어깨에선 팔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러한 점은.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지속적으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기 바닥을 지속적으로 잡아가고 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면 SK 하이닉스 역시 지금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금일 하나 볼 게 있죠. SAMG 엔터. 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신규 상장 주가 상장 첫날에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좀 오랜만에 이런 모습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상한가, 항상 신규 상장주 보시면은 다 이게 좀 조정,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음봉 나와주는 경우가 대다수였지, 요즘 상한가 보기 좀 힘들었거든요, 신규 상장주들. 이렇게 신규 상장주 상장 당시에 당일날 상한가 도달하고 그 다음날도 강세가 나와줄 수 있지만 그거는 저희 관심 바뀝니다. 신규 상장주 첫날 상한가가 가든 말든 하한가가 바뀌든 말든 우리는 20일, 좀 최소 넉넉 잡아 한 달 정도는 신규 상장 이후 시장 내에서 평가를 받고 주가를 형성받은 다음에 매수 타점을 잡아보자고 했습니다. 청약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은 신규 상장 주는 신규 상장 당하고 한 달 정도 이후부터 매수 타점을 같이 잡아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드렸고, 20일 정도가 확실히 지나준 다음에서야 좀 이제 좀 주가가 시장 내에서 평가가 이제 좀 잘 됐다, 그래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그럼 이 증시가 이제 마지막으로 증시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면은, 이러한 조정이 나와주는 모습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하면은, 당연히 현재로서는 다음 주에 있을 11월 CPI 발표가 되는 다음 주, 그리고 12월 FMC 발표가 되는 다음 주 수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좀 이런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면서 주식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일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씩 저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노동부 근로자 감전사 KCC 건설 본사 원주 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겠다. KCC 건설 뭐 압수수색 관련 이야기가 있어요. KCC. 아이고. 자, KCC 건설 이런 압수수색 같은 얘기가 나와줬는데 오히려 주가에는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쵸? 왜 주가가 강세가 나와주고 있을까요? 압수수색 얘기가 나와줬는데도. 자, 이런 건 솔직히 시장에서는 나중 가면은 뭐 압수수색 이유를 달고 약세가 나와줄 수도 있는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이러한 불확실성 요소로 쭉 이어지다가 압수수색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어쨌거나 악재 해소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불확실성 요소가 해소되었다. 제가 카카오 말씀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김범수 의장이 국정감사에 소환돼가지고 어제는 뭐 잘못한 거 그 뭐냐 그 신규 상장 뭐 문어발식 상장 관련 제 죄송하다 상장 철회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악재일까요?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도 있죠. 국정에 소환됐으니까요. 하지만 결국은 악재 해소로 인한 상승 랠리가 나왔다. 시장은 어쨌거나 이런 걸 보고 보통 악재, 불확실성 요소가 해소됐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강세가 나와주는 모습이고, 이러한 강세가 나와준 것은 어쨌거나 뭐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세가 나와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단발성 이슈로 한 차례 상승세가 나와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실내 마스크 해체가 사실상 이제 국내 증시를 좀 많이 주목하게 만든 지금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한더스 총리 역시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를 좀 지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정도면은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실내 마스크가 해제된다면은 화장품 관련주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죠. 당연히 리오프닝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이제 상승세가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와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고 눈여겨볼만 합니다. 물론 화장품 관련주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주면은 리오프닝 관련주의 강세가 예측돼요. 뭐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가 있잖아요. 뭐가 있겠습니까? 뭐 항공 관련주도 리오프닝 관련주로 들어가고요. 항공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뭐 OTT 관련주 이러한 종목으로 그렇죠? 계속해서 번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화장품, 항공, OTT, 또 OTT 잘 가니까 게임 잘 가니까 뭐 메타버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테마군을 형성해서 상승세가 나와주면은 그것이 곧 이제는 상승 랠리, 우리는 주가의 상승 랠리의 기반이 되면서 앞으로의 좀 상승세가 좀 더 예측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되는 거는, 자, PIF 게임업 투자 포인트는 IP 보유 여부, 오일머니 행선지는 게임. 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최근에 그 네옴시티 관련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자, 사우디, 우리가 지금 중동계 돈을 지금 쓸어 담고 있잖아요. 네옴시티 하며 진짜. 그래서 지금 중동 자본을 지금 많이 끌어담고 있는데, 네옴시티, 이 스마트시티뿐만 아니라
게임 관련주도 충분히 추후엔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중동계 자본, 특히 얘네 사우디 국부 펀드가 국내 게임사에 관심이 좀 많아요. 국내 게임사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추후에 언제든지 네옴시티, 원자력, 뭐 풍력 이런 에너지 쪽, 아니면 이런 스마트 시티 쪽 이런 쪽뿐만 아니라 게임 관련주 역시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충분히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언제든지 한 번 더 게임 관련주의 추가적인 강세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 재점화가 되고 있다. 뭐 대형마트가 뭐 이번에 뭐 원래 2주에 한 번 격주마다 하루씩 쉬잖아요. 그 격주 휴무 관련 폐지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 주면서 금일 이마트가 좀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이마트의 강세가 나와줬고 금일 강세 참 예쁘게 나오고 있죠.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121선 위로 상방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은 참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차트 중 하나죠. 주가가 지속적인 약세가 나와주는 종목이 약세를 멈추고 박스권을 만들어낸 다음 121선을 상방 돌파해준다. 상방 돌파해주는 과정 속에서 아이고 잠시만요. 펜이 사라졌네요. 네, 상방 돌파해주는 과정 속에서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방 돌파해주면은 이것도 정말 금상첨화하고 하나의 매수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종목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매수하시면은 121선을 보시면 96,7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요. 96,700원. 그쵸? 이 96,700원을 손절가로 가져가 보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자, 현재 주가의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충분히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와줄 만한 위치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이 121선, 이 96,700원, 96,700원은 손절 폭이기 때문에 밑 하방으로 손절 라인은 짧게 잡을 수 있어요. 하방으로 손절 라인을 짧게 잡으면서 상단으로는 이제 먹을 수 있는 폭이 많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차트라는 거죠. 5일 평균선이 깨지 않거나 121선 96,700원이 깨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더 큰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마트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네. 현대차, 기아 내년 본격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 그 현대차와 이 기아차가 원래 올해부터 이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었는데 1년 유예를 받았죠. 자, 그래서 이번에 과연 뭐 SK 렌터카라든지 롯데 렌탈, K카, 오토엔 이러한 종목들 있겠죠. 오토엔이 이거 맞아요. 오토엔이 좀 강세가 나와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중고차 얘네가 그 현대차와 기아가 한참 강세 그 중고차 시합에 뛰어들겠다 하자마자 이 오토엔이 좀 크게 강세가 나와서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금 조금씩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이유를 보면은 이제 내년에 다시 이제 중고차에 다시 진출할 현대차와 기아 그 이슈로 인한 좀 강세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오토에는 14,700원. 그쵸? 이 전고점 14,700원 돌파 유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4,700원 돌파를 해주면은 좀 추가적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네요. 오토엔
14,700원 돌파 유무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금일 이슈거리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자, 이제는 그 위믹스, 우리 위믹스 관련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드린다는 걸 중요하죠. 위믹스도. 위믹스 상패 가처분 신청 판결이 이제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뭐 재판부 내용은 좀 이제 위믹스, 위메이드 편을 좀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상장 물려 있는 사람이 많지 않냐, 그 회원들의 그 보호도 해야 하지 않냐, 약간 이런 식의 인식이 강해가지고 그에 따른 좀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가 최근에 강세가 좀 많이 나와줬던 모습인데 아무튼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좀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얘네가 정말 상패를 당할지 상패를 안 당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결과값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랄게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이 위믹스의 향방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 네, 다 준비해온 내용은 이 정도고, 최근 증시의 움직임이 좋지 않아가지고 걱정 많으실 분들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제가 계속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괜찮아서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달래주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대표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항상 시장이 상승세가 나올 때도 부정을 하고 하락세가 나오면 하락세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저는 좀 시장을 많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인데도 제가 계속해서 괜찮다고 하고 있잖아요. 정말 괜찮아서 그래요. 진짜로 추가적인 약세가 나올 만한 하방 모멘텀이 없다. 하락세로 이끌 만한 모멘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네. 우리는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와 CPI 발표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금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아침에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